오세영 화백님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매체 실험을 하시면서 표현 기법도 다양하게 연구했던 화백님이셨어요. 국내에서 장욱진, 윤명로, 한운성, 이강소, 하동철 선생님 그분들과 나란히 활동했었는데요. 198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떠난 이후에 20년간 해외에서 정상급 작가로 활동하면서 한국 화단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주신 작가입니다. 그분은 서울대 미대와 홍익대 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했는데요. 일찍이 합천해인사의 8만 대장경의 우수성에 굉장히 감동을 하셔서 목판화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79년에 제6회 영국 국제판화 비엔날레에서 숲속의 이야기로 특별상인 옥스퍼드 갤러리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스타 작가가 됩니다. 당시에 커미셔너를 지냈던 유근준 서울대 교수님이 대단히 감동하면서 특별히 리뷰했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세영 작가님은 미국 작가님들로부터 미국 뉴욕 전시며 미국 순회 전시, 초대전 이런 것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6년 후에는 미국 워싱턴 DC 국가정규공모전에서 회화와 판화로 미국 평론가들로부터 10대 미술가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분은 판화로 먼저 인정을 받았고 회화는 조금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당시 이 상으로 회화 작가로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뉴욕 몬테그 화랑과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디트레페 화랑이 공동 주최한 세계 판화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판화와 잃어버린 시대라는 회화로 국제 최우수상을 수상합니다. 성공한 작가들 중에서는 어떤 비슷한 주제나 소재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또 심화하는 작가들이 많은데요. 또 오세영 화백님은 다소 다른 길을 갑니다. 그분이 처한 상황이나 또 관심 있는 주제가 바뀔수록 다양한 전시를 해갔죠. 이미 미국에서도 30여 점을 1996년에 보여주셔서 뉴욕 화단에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신성의 기호 시리즈가 있는데요. 신성의 기호는 태극기의 그 궤, 또 태극,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 우주 만물의 생성 근원인 태극, 그리고 절대성과 통일성의 의미를 아울러 담고 있는 이것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고 만든 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늘과 땅, 달과 해, 남과 여 등을 이루는 이 태극이 어찌 보면 서로 상극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서로 살 수 있는 상생의 원리이고 또 생명을 잉태한 조화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의 기호에 대해서 오화백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슐라르는 공기, 물, 흙, 인간 세계의 기본 문제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나 또한 피조물로서 한반도인 수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55년간 그림 그리기를 콧불선처럼 해왔는데 이렇게 달리다 보니 인간의 심성, 즉 영성의 세계와 죽음에 대한 심각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종심의 나이를 얻게 됐다. 이것들은 나의 작업관, 또 그림 세계에도 큰 몫을 차지한다. 남은 삶의 여정에서 또 다른 사상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진정 내 코드와 맞는 작품 세계라고 말입니다. 또 심성의 기호를 그린 그 기법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요. 그분이 어떤 우주적인 무한 공간에 유용시키듯 그 심성적인 상념을 시적인 노래의 형상으로 전하듯이 기호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초기 목판화 시리즈에서 전통 문창살이나 고대 토기의 빗살무늬가 보이는데요. 이런 문양이 자연스러운 표현처럼 또
이 심성의 기호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유로운 여러 색상의 크고 작은 도형들이 도입돼서 선명한 색의 기호를 동반한 괴의 해체 형태를 형이상학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그 특징이고요. 심성의 기호에서는 강렬한 원색들로 거대한 화면 전체를 뒤덮기도 하지만 대부분 마치 고려불화의 복채법, 즉 색을 화면 앞에서 칠하지 않고 뒷면에서 반복적으로 칠해서 자연스러운 색감이 앞으로 나타나는 기법처럼 화면 아래로부터 은근히 새어나오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색을 마띠에르를 특별하게 보여주는 그분만의 특별한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려하고 강렬한 원색들, 특히 황색이나 흑색 계열의 표면, 그 아래에 묻어져 있는 그 색깔들이 마치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내고 그 속에 묻힌 유물들을 발굴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황토색은 마치 봄에 새싹을 틔우는 시골 농토의 흙처럼 생명을 살려내고 또 생성하는 대지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속에서 예상할 수 없는 씨앗이 생명을 틔워내듯이 대지로 나오는 듯한 느낌을 작품을 통해 받게 됩니다. 한편 오세용 화백의 축제라는 작품에서는요, 칸딘스키 같은 음악적 요소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색채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 그분이 천지창조, 구두자의 희열, 또 신의 산 같은 작품도 만드셨는데 오세영 화백의 작품 속에는 5대째 내려오는 유복한 가톨릭 가문에서 받은 혜택, 그 혜택이 알게 모르게 작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보다도 한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깊은 인내를 통해 가지고 또 관조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여유로움과 개방적인 작품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는 스카라 극장, 국도 극장 등의 극장 간판을 만드는 곳이 있어서 그 극장 간판을 보고 놀았다고 하고요. 또 6.25 때 피난을 가는 대신에 국도 극장에 기거를 했는데 그때 흑백과 컬러 영화를 이미 취약 전인데도 불구하고 감상하게 되는 남다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종교적인 믿음이 깊이 깔린 그래서 그 신앙심이 그분의 작품 세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